자, 또 갑시다. 오, 이거 배터리 없다. 큰일 났다. 충전해놨더니. 자, 인체 네 번째 페이지 갑시다. 자, 우리가 또 글을 볼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려운 지문이 나오잖아. 어려운 지문이 나오면 이해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구조만 잘 틀을 짜봐. 이 글 안에도 이게 어려운 지문이었지만 막상 생각하고 떨쳐내고 나잖아. 그럼 구조가 보이기 시작할 거야.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면서 간다. 단어는 되게 지저분하게 정리해야 될 단어가 많이 있을 거야. 선생님이 조금은 설명은 해줄게. 자, 가보자. 인체는 폐호흡을 통해 외부의 산소를 흡입하고 이산화탄소를 외부로 배출한다. 폐호흡 동그라미. 그렇지. 폐로 흡입된 산소는 산소 동그라미 각 조직의 세포로 운반되는데 이때 운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혈액이다. 혈액 동그라미. 여기까지 이해되지? 혈액을 통해 산소가 세포에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조직 세포가 영양분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고 조직 세포 동그라미 분해 동그라미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인 세포호흡 동그라미 제대로 이루어진다 해놨어. 공책에 적어봅시다. 폐호흡, 산소, 혈액, 운반 동그라미 넣고 혈액, 그다음에 조직세포, 분해, 세포호흡, 여기까지. 자, 그 다음 가봅시다.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천천히 읽어보니 이해됐어. 산소는 혈액 내에 용해되어 운반되기도 한다. 산소 동그라미, 혈액 동그라미, 용해 동그라미. 이렇게 혈액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를 용존산소라 한다. 용존산소 동그라미. 용해된 산소의 농도는 농도 동그라미 용존산소가 나타낸 압력인 산소 분압의 비례. 산소 분압 동그라미 비례 동그라미. 하지만 세포호흡을 위해 요구되는 대부분의 산소는 끊고 용존산소 형태로 이동하기보다는 끊고 혈액의 적혈구와 결합하여 옮겨진다. 적혈구 동그라미. 중요한 단어가 이제 등장했어. 적혈구 내부에 혈색소 동그라미 산소와 쉽게 결합하고 분리하는 성질이 있어 산소 동그라미 결합 동그라미 산소 운반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끊고 산소 분압이 높을수록 산소 분압 동그라미 높을수록 동그라미 혈색소는 산소와 잘 결합하지만 혈색소 동그라미 잘 결합 동그라미 혈색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혈색소 중 산소와 결합하는 것의 비율인 산소 포화도 동그라미 낮아진다 했습니다. 공책에 적어봅니다. 산소, 혈액, 용해, 산소, 혈액, 용해, 용존산소라. 용존산소. 화살표 긋고 농도, 산소 분압 비례. 선생님이 구조를 좀 해줄게. 김유 왜 안 적어? 알았어. 알았어. 그 다음 적혈구 가로 열고 혈색소 가로 닫거나 내부라고 해놔서 그렇게 한 거야. 산소 결합 산소 분압 위로 화살표 혈색소 하트 산소 여기까지만 표시해놔라. 오케이, 이해되지? 여기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줬어. 뭔 두 가지? 선생님 구조를 뭐라 그랬지? 첫 번째 산소가 용해된지 그걸 뭐야? 용존산소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근데 뭐에서 더 많이 간대 얘들아? 적혈구에 붙어서 간대지. 적혈구 뭐에 도움을 받아? 혈색소에 도움을 받아. 오케이. 그러면서 산소가 이동을 한대요.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세 번째 단락. 산소 포화도가 높더라도 끊어. 혈액의 적혈구의 양이 적으면
적혈구의 양 동그라미. 산소 공급량이 부족해지므로 적혈구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된다. 일정 동그라미. 적혈구를 비롯한 모든 혈액 세포는 적혈구 동그라미 골수에서 생성된다. 골수 동그라미 생성 동그라미. 골수의 조혈모 세포는 조혈모 세포 동그라미 각 혈액 세포로 분할 수 있는 정구세포로 정구세포 동그라미. 적혈구를 비롯하여 혈소판, 백혈구 등이 이로부터 만들어진다. 동그라미. 혈액 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은 사이토카인 동그라미 정구세포 분화와 증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정구세포 동그라미 분화 증식. 또한 적혈구 정구세포로부터 적혈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럴 때는 얘들아 진짜 어렵잖아. 탁 끊어 조사해야 돼. 계속 조사해서 보는 거야. 자, 적혈구 정구세포로부터 끊고 적혈구가 형성되는 과정에는 끊어. 적혈구 정구세포란 게 있는데 적혈구가 형성되는 과정 동그라미 해놔. 신장에서 나오는 신장 동그라미 적혈구 형성 호르몬이 작용한다. 적혈구 형성 호르몬이 작용을 한대. EPO 동그라미하고 작용 동그라미. EPO가 없으면 적혈구 정수. 자, 없으면 동그라미 해놔. 적혈구 정구세포는 끊어. 대식세포에 의해 제거되기 때문에 끊어. 대식세포가 동그라미 제거 동그라미. EPO는 적혈구 양을 조절하는데 적혈구 양 동그라미 조절 동그라미 반드시 필요하다. 끊어. 신장은 혈류량 감소와 혈액의 산소 농도 감소를 감지하여 신장 동그라미 농도 동그라미 감지 동그라미 EPO 분비를 도모하는데 EPO 동그라미 분비 동그라미 산소 농도가 줄어들면 끊고 EPO 합성을 이끌어내는 유도인자가 활성화된다. 유도인자 동그라미. 정상적인 환경에서 이 유도인자는 산소와 결합하여 분해되지만 끊고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유도인자는 EPO 합성을 촉진하는 유전자가 결합하여 그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 끊어. 그 결과 많은 양의 EPO가 혈류를 통해 골수로 이동하여 적혈구 정구세포가 제거되지 않도록 한다. 끊어. EPO 작용으로 골수에서 더 많은 적혈구 정구세포가 성숙한 적혈구로 발달하게 되면 끊어. 조직에 공급된 산소의 양이 증가한다. 끊어. 공책에 적어봅시다. 개빡셉니다. 자, 적혈구의 양 일정, 골수 생성, 조혈모 세포 이꼴 정구세포 만든다. 사이토카인 정구세포 분화 증식 신장 EPO 없으면 대식세포 EPO 그 다음에 EPO 또 안 돼. 적혈구 양 조절 신장 산소 농도 감지 EPO 분비 산소 농도 밑으로 화살표 EPO 합성 유도인자 활성 여기까지. 이거는 뭔 말이었을까 얘들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적혈구의 역할이야. 적혈구가 산소를 이동하지. 근데 적혈구가 얘들아 산소를 데리고 가는데 얘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 얘가 혼자 잘 이동을 하고 있는데 되게 위험한 애가 하나가 있어. 그 위험한 애, 얘를 괴롭힌 애 이름이 뭐라고? 4글자야. 그렇지, 대식세포야. 대식세포가 어때? 조혈모 세포, 자, 적혈구 정구세포 얘네를 죽이지. 죽으면은 적혈구가 어떻게 될까? 죽겠지. 양이 줄어들겠지.
그럼 대식세포를 죽이고 대식세포 활동을 못하게 하는 애가 있어. 걔가 누구야? EPO지. 맞지? EPO가 대식세포를 죽여. 활동 못하게 해. 근데 EPO는 어디서 나오니 얘들아? 신장에서 나오지. 그럼 신장은 무슨 역할을 하니? 산소 아까 전 농도 어때? 산소 농도 감지한다 그랬지. 그래서 그런 거야. 산소가 돌고 있어. 신장에서 혈관의 산소 농도를 측정해 보니 산소 농도가 괜찮아. 그러면 얘가 뭘 안 만들어? 가만히 냅두지. 그럼 이제 가만히 냅두면 누가 슬슬슬슬 활개를 칠까? 대식세포가 활개를 치겠지. 그러면은 적혈구 막 공격하겠지. 그러면은 산소 농도 줄어들어? 늘어나? 줄어들지. 맞지 민서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 얘들아? 대식세포가 으하하하하 이러면서 어때? 적혈구 정구세포를 막 공격해서 죽이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 죽겠지. 우리 죽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누가 나와? 이제 신장에서 야야야 산소 농도 줄었다 이러면은 이제 유도인자를 끌어들이지. 그럼 뭐가 나오니? 유도인자를 통해서 EPO가 뿜뿜뿜 나오지. 그럼 EPO가 뭐야? 거의 경찰 같아. 돌아다니면서 대식세포 이리 오세요 개새끼들 이러면서 잡아서 족치기 시작하지. 그럼 대식세포가 없어지지. 맞지? 뭐. 대식세포 없앤다고는 얘기는 없었는데. 아 그래 대식세포 활동 못하게 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때? 다시 적혈구가 잘 살아 움직이도록 성숙한 적혈구를 만들도록 간다는 거겠지. 알았지? 대식세포에 의해 제거되네. 자 그래 뭐 아무튼 대식세포를 뭘 활동을 못하게 한대. 이해되겠지? 자 이거야. 그 다음 마지막 단락 보자. 폐나 조직에서의 기체 교환은 기체 분압 차이에 따른 확산에 의해 일어난다. 기체 교환 동그라미, 분압 차이 동그라미. 폐의 산소 분압이 그 주변의 모세혈관보다 높으므로 폐 동그라미, 모세혈관 동그라미. 산소는 폐에서 모세혈관으로 확산 동그라미. 분압 차이가 그 반대인 반대 동그라미.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모세혈관에서 폐로 확산된다. 한편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의 분압 차이로 인해 또 모세혈관 동그라미, 조직세포 동그라미. 산소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확산된다. 나왔지. 자 마지막에 뭐 나왔니 얘들아? 기체교환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 기체교환에선 세 가지가 있었지. 하나 뭐야? 폐. 그 다음 하나가 모세혈관. 또 하나가 뭐야? 조직세포. 분압 차이 누가 제일 좋아? 산소는 폐가 제일 좋지. 그 다음은 모세혈관. 그 다음에 조직. 이러면 어때? 내가 산소 집어넣었지. 얘가 어디로 가? 폐에서 모세혈관으로.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그럼 이산화탄소 반대로 나오더라. 이렇게 된 거지. 와 훌륭해요. 어떻게 이런 걸 찾았을까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글은 이해 어느 정도 조금은 됐어. 문제로 가면서 더 이해를 해보는 거야.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문제 낸 사람이 그다지 나쁜 새끼는 아니야. 1번, 폐에서의 이산화탄소 분압은 모세혈관보다 높다라고 했어. 틀렸지? 폐에서의 이산화탄소 분압은 모세혈관보다 낮지. 어때? 폐는 이산화탄소가 제일 낮으니까. 됐죠? 2번, 자, 1중이라고 써놔. 조직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는 산소가 필요하다. 1단락 중반에 있어. 3번, 적혈구 형성 호르몬과 적혈구는 각각이 다른 기관에서 생성된다 했습니다. 어디 나와 있니? 근거가. 찾아봐. 자, 우선 적혈구 형성 호르몬. 얘는 니은에 봐봐. 니은. 신장에서 나오는 적혈구 형성 호르몬이라고 돼 있지. 어디서 나와? 신장이지. 적혈구는 어디서 생성되니? 골수의 조혈모 세포, 각각 정후세포로 적혈구를 비롯한 혈소판, 혈구 등이 이로부터 만들어진다 나와 있지. 여기 있지. 그러니까 위치 만들어진 기관이 다르지. 4번.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적혈구 내 혈액 내의 적혈구 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어때? 이건 어디 나와 있니 얘들아? 10번에 4번. 적혈구 양을 EPO는 적혈구 양을 조절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신장은 혈류량을 감지하여 EPO 분비를 도모하고 이렇게 한다. 나와 있지. 여기 있죠? 5번. 분압의 차이에 의해 산소가 운반됨으로써 조직세포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어때? 4단락하고 1단락에 보면은 어때? 에너지를 생산. 자, 4단락 끝에 보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인 세포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뭘로? 조직세포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죠? 오케이? 자, 답은 1번이었습니다. 10번에 1번은 풀만 했어요. 이제 문제는 얘야. 방금 이거 11번을 보면서 11번 문제를 보는데 현우가 되게 잘 해놨더라고. 뭐냐면 보기에서
호흡기와 관련된 환자 AB를 대상으로 봤더니 어때? 산소 분압은 A보다 B가 높아. 그러면 이걸 써놔야 됐던 거야. 얘들아. 산소 분압 A보다 B. 산소 포화도 A보다 B. 이걸 써놨었으면 답을 찾기가 조금 더 편했을 거야. 이런 요령은 좀 있어야 돼. 아까 지나가면서 풀면서 쭉 봤더니 현우가 써놨더라고. 그래서 잘했어 이런 거야. 자 보자. 이게 왜 있으면 편한지. 1번 A의 자 이렇게 보고 나면 이거 뭐 묻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거야. A의 혈액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의 농도는 B의 경우보다 낮겠군. 이러면 멘붕이 와. 근데 여기서 밑줄을 하나 단어에 그어주면 돼. 뭐냐면 산소 농도. 산소 농도 밑줄 그어봐. 이거 어디 있니? 등잔 옆이 따뜻한 법이에요. 바로 옆으로 가봐. 뭐라 나오니? 산소 농도는 연존산소가 나타내는 압력인 산소 분압에 비례한다고 했지. 거기다 밑줄. 산소 분압에 비례하니까 어때? A는 B의 경우보다 낮겠군. 어때? 맞네. 찾았지? 2번. 산소와 결합하지 않은 혈색소의 비율은 자, 혈색소. 산소와 결합하지 않은 혈색소의 비율. 이거 어디 있을까? 혈색소를 찾아봐. 산소 분압이 2단락 마지막에 네 번째 줄을 보면 산소 분압이 높을수록 혈색소는 산소와 잘 결합한대. 산소 분압. 그러면 어때? A의 경우가 B의 경우보다 낮겠고. 또 맞아. 혈색소를 찾았으면 이건 맞았어. 졸라 웃긴 거 뭔지 알아? 1번과 2번이 어때? 같은 얘기야. 자, 그 다음 3번. 이제 여기서 함정이 나와. B의 산소 포화도가 A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끊어. 산소 포화도가 B가 A보다 낮은 거 맞지? B에서의 혈액에는 적혈구의 양이 A보다 적겠군 이랬어. 단어식이 어디다 걸어야 될까? 적혈구의 양 밑줄. 적혈구의 양을 밑줄 긋고 그거 찾아봐. 어디 있어? 적혈구의 양. 얘들아, 적혈구의 양이란 단어가 어디 나오니? 나가세요 집에. 3 중간에 니은 밑에 두 번째 줄로 가면 EPO는 적혈구의 양을 조절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지. EPO지. 맞지? 그래서 어때? 다시 그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뭐니? 얘들아. EPO는 뭐야? 대식세포가 적혈구를 막 괴롭히고 그 친구들을 괴롭히고 막 이랬지.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이때. 여기서 말하는 산소 포화도가 A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이랬어. 포화도하고 적혈구의 양하고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얘들아, 관계가 없겠지. 그러니까 답은 관계 없음이야. 알 수가 없는 거지. 이 말 이해되겠어? 여기서 살짝 속여놨던 거지. 얘들아 이해되니? 이해돼? 준혁이 이해돼? 이해되지? 얘나 이해돼? 오케이. 자, 4번. A의 산소 분압이 B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맞지? A에서 혈액에 용존산소가 나타내는 압력은 B의 경우보다 낮겠고 용존산소 밑줄. 용존산소가 뭐래? 또 혈액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를 용존산소라고 그러고 산소의 속 농도는 용존산소가 나타내는 압력인 산소 분압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또 똑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될 게 없어서 1, 2, 4가 같은 말이었어. 5번. B가 A보다 산소 포화도까지 높다면 세포호흡에 활용되는 산소의 공급량은 B가 A보다 많겠군 이랬습니다. 산소 포화도까지 높다면 산소 포화도 어디 있어? 얘들아. 2단락 마지막에 있지. 혈액 중에 산소가 산소와 결합하는 비율인 산소 포화도지. 산소가 결합하는 거지. B가 A 경우보다 산소 포화도까지 높다면 세포 호흡의 자 여기가 이렇게 바뀐 거야. 어때? 이게 이렇게 바뀐 거야. 산소 포화도까지 높다면 그다음 밑줄 뭘 그어야 될까? 산소 공급량이겠지. 공급량 밑줄. B가 A 경우보다 당연히 어때? 수지야?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너무 당연한 거지. 아니 봐봐 분압도 높고 포화도도 높은데 당연히 산소 공급량이 어때? 높겠지. 상식적으로. 갈 수 있겠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알 수가 없음 써놔야 돼요.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기억을 잘 되살리면서 문제 풀어. 항상 둘이 연결이 되나? 둘이 논리적으로 같은 건가? 이런 경험 저번에도 있었어. 얼마 전에 있었잖아. 둘이 딴소리 한 거 있었어 분명히. 요것도 능력이야. 이걸 갖추고 있어야 돼. 그 순간 판단 딱 했을 때
잠깐만 얘 맞나? 틀리나? 했다가 잠깐만 얘 연결돼? 이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써놔. 얘 연결돼? 이렇게 질문. 큐! 얘 연결되나? 둘이 관계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국어라는 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순간순간 판단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얘가 맞나? 얘가 맞나? 얘가 맞나?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줄 때 복습을 철저하게 하면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의 퀴즈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복합적으로 가야 돼. 이걸 단순히 머리가 좋다고가 아니라 습관인 거야. 너희가 그러니까 복습을 빡세게 해오잖아. 송지현 선생님이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지. 이런 것들 하라 그랬지. 계속 탑재를 시켜서 또 까먹고 내려갈 거야. 얘가. 다시 올려. 또 올려. 계속 기억하다 보면 어때? 복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면밀히 단어를 찾으면서 상황을 인식해서 답을 찾아가는 거겠지.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12번 봅시다. 12번은 사실은 안 풀어도 되는 문제야. 문제가 좀 말장난을 쳐놨어. 자, 보자. 고난 보기. 적혈구의 형성과 관련된 자, 적혈구 형성이야. 적혈구 형성 동그라미. 자, 여러 현상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A 보자. 이피오 합성 유도인자가 산소와 결합하는 비율이 커진다. 끊어봐. 이피오 합성 유도인자 끊어. 유도인자가 산소와 결합하는 비율이 커져. 산소와 비율 뭔 말이야? B. 적혈구 정구세포에 대한 대식세포의 작용이 약해진다. 적혈구 정구세포에 대한 대식작용이 약해진대. 대식세포 동그라미 약해진다 동그라미. C. 성숙한 적혈구로 분화한 정구세포가 성숙한 적혈구 동그라미 감소. D. 조직세포에 공급된 산소의 양이 증가한다. 조직세포 동그라미 산소양 동그라미 증가 동그라미. 이렇대. 문제를 그러면 이래 가지고 내야 되는데 이거 문제를 이렇게 그지같이 내는 거야. 1번 봐보자. A는 B, C의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방해한다 그랬어. A가 하나씩 따보자. B의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방해한대. A는 B의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방해한대. 이게 무슨 말일까? A는 자, 이피오 합성 유도인자가 산소를 결합한 비율이 커졌어. A는 B의 결과는 뭘까? 우선 B의 결과. 적혈구 정구세포에 대한 대식세포의 작용이 약해졌어. 대식세포의 작용이 약해졌대. 그러면은 B의 결과는 뭐니 얘들아? 산소가 증가해. 적혈구 내에 산소가 증가해 안 증가해? 증가하지. 맞지? 동의하지? 대식세포가 있으니까 B의 결과는 산소 업. C 보자. C의 결과는 뭘까? 성숙한 적혈구로 분한 정구세포가 감소해. 정구세포가 감소하고 있어. 그럼 얘들아 어떤 결과가 일어나니? 적혈구 내의 산소가 용존산소가 줄어들겠지. 동의하지? 단순화시켜보자. 얘가 물어봤으니까. A는 그럼 여기 문제에서 A는 B가 일어나는 결과를 방해한다. A는 뭐니? 이피오 합성 유도인자가 산소와 결합하는 비율이 커져. 산소와 결합을 하고 있어. 얘는 뭘 하고 있니 지금? 적혈구 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지. 맞지? 그러면 A는 B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야지. 이 문제 개새끼가 방해한다고 해봐.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난다는 거야. 한번 꼬아놓은 거야. A의 결과를 산소가 결합되고 있는데 산소의 B의 결과를 방해하니 그러면? 아니지. 도와주고 있지. 그러니까 B가 틀렸겠지. C의 결과를 방해하고 있니? 맞지? 정구세포가 감소하고 있어서 산소가 줄어드는 것을 이피오가 방해하고 있지. 뭐야? 산소를 늘리려고. 그러니까 C는 맞겠지.
B는 CD의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방해한대. 이번에 B는 뭐야? 대식세포 작용이 약해졌어. 그럼 또 뭐가 되니? 준혁아, 산소가 어떻게 돼? 위야 아래야? 위지. 늘어나지. C의 결과를 방해한다. 맞지? 맞지? 맞아. D의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방해한대. 산소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방해하니 얘가? 아니지. 틀렸지. A는 B의 원인이 아니고 C의 A는 B의 원인이 아니다. 이것만 따져보자. A는 산소가 증가하는 거지. B의 원인이야. 이제 B의 원인. B의 원인을 이번 찾아보자. B의 원인. 적혈구 정구세포에 대한 대식세포의 작용이 약해진다 그랬어. 왜 약해졌을까? 원인은 EPO지. EPO가 올라간 거지. 원인이잖아. 그러니까 대식세포가 줄어들겠지. 그러면 여기서 A는 B의 원인은 EPO, B의 원인이 아니고 산소와 결합하는 비율이 커진다. 얘는 결과겠지, 원인은 아니지. EPO가 비율이 커지는 건 왜 그랬겠니? 대식세포가 작용이 확대되니까 EPO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원인이 아니고. 맞지? 말 존내 개꼬아놨지? 수윤아, 이해되겠어? 나 지금 졸라 잘 풀어주고 있다. C의 원인이다. C의 원인 보자. C의 원인은 뭐니? 성숙한 적혈구로 분화하는 정구세포가 감소해. 얘는 왜 원인이거니? 대식세포가 증가해버리니까 어때? 적혈구 성숙한 분화하는 정구세포가 감소하는 거겠지. 원인은 얘겠지. 그러면은 A, C의 원인이다. 자, 원인 대식세포가 증가하니까 어때? 얘가 열받아가지고 EPO 합성 유도인자가 산소와 결합하는 비율이 커지겠지. 답은 그래서 3번이겠지. 이렇게 다 따져야 돼. 그래서 얘들아, 이 문제는 X표에 나. 지워. 수능에 나오면 그냥 틀려. 찍어 3번으로. 알았지? 나 원망하지 마. 왠 줄 알아? 얘들아, 우리 솔직히 선생님이 나중에 가르칠 제자 중에 이 한 문제 때문에 인생 망쳤어야 할 새끼 한 놈도 없어. 내가 전 서울대 의대 아니면 안 가요. 연대 의대부터 인생 망한 거야 한 새끼 내 지구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거든. 물론 그런 애가 있을 수도 있겠지. 문과인 모든 애들은 서울대 경영만 가도 되면 이 문제 틀려도 돼. 내 장담하는데 틀려도 돼. 딴 거 다 맞아. 잘 봐. 그래서 여러 개 따져야 되는 문제 저번에도 있었지. 맞잖아. 왕만석하고 오징하고 있었잖아. 기출에. 맞지? 기억나지? 도 얘기할 때 있었잖아. 그 내가 뭐라 했어? 개 시댕 새끼라 그랬지. 그거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 풀지 말라 그랬지. 똑같은 문제야 얘가. 이제 알았지? 이번 3모에서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날려버릴 거야. 우리 44점, 44문제 만점이야. 97점. 선생님이 서울대 금 사줄게 그러면. 아 갑자기 무서워. 아 졸라 맞아 올 것 같아. 금 비싸. 아니, 취소. 금은 너무 비싸. 딴 거 사줄게. 알았지? 이 문제 봐. 해설은 됐지. 근데 이걸 이렇게 따지려면 이거 어땠어? 이게 바로 함정 문제야.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어야 되냐면 운 좋아서 그냥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 그냥 아무거나 찍자 해서 3번 하나만 살펴보자 했는데 3번이 맞더래. 찍고 넘어갔대. 박준영이라는 애가. 그렇게 맞춘 거야. 예슬아 스트레스 받지 말고 풀지 마. 가영아 이거 풀다가 아까 전에 스트레스 받았지? 이거 잘했어. 그건 똘똘한 거야. 역시 우리 가영이가 수학적이길 잘해. 확률과 통계 찍기로 가는 거야. 민서 알았지? 오케이? 12번은 X. 13번의 답은 2번. 자, C 봅시다.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국어를 이걸 하는데 나중에 이제 좀 실력이 더 너희가 늘면 몇 지문만 설명해주고 시하고 소설 하나, 그러니까 목표는 원래 비문학 2개, 소와 소설 하나, 시 하나 하고 끝낼 거거든. 나머지는 너희가 해오는 거야, 복습을 다. 그렇지? 오늘도 이제 사실 시 하면은 비문학 2개, 문학. 근데 사실 비문학에서도 원래는 두 번째 거, 아까 토지는 별로 할 필요 없고 기업 인수합병을 해야 되긴 했어. 근데 다음 주에 기업 인수합병 또 이 자료 그대로 갖고 와. 또 놓고 와서 선생님 없어요 이러지 말고, 알았지? 그러면은 선생님 기업 인수합병 또 설명해 줄게.
고전 운문은 너희들이 해석만 다시 가서 제대로 해보면 현대어로 문제없이 다 풀이될 거야.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고전 운문은 지도할 건 없어. 알았지? 근데 너희가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 그리고 현대시는 무조건 어려워하니까 현대시 이렇게 가고 비문학 2개 어려운 거 이런 방식으로 지도를 하자. 그래서 매주 모의고사는 자 이렇게 생각해. 선생님 수업은 우선 첫 번째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거는 매주 나름 엄선한 개 같은 모의고사를 풀 거야. 알았지? 나쁜 건 아니야. 엄선한 개를 풀 거야. 알았지? 근데 모의고사 연습은 꾸준히 해야 돼. 사실은 원래 모의고사 연습은 50개 이상 수능까지 하는데 물론 수능 근처에 갔을 땐 더 많이 해야 되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아. 그게 첫 번째 디폴트 값이야. 우리는 매주 와서 모의고사를 연습한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모의고사를 연습시키는 수업은 없어. 현재는. 몰라 더 작은 학원에서 있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예친 정도 대단한 학원에서는 없을 거야. 정주영 선생님께 꼭 얘기해줘. 알았지 원장님께? 아이고 예슬아 그렇게까지 고개를 끄덕이면 내가 민망하잖아.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는 상황을 배워갈 거야. 상황. 이런 상황이 있다. 저런 상황이 있다. 이런 상황이 있다. 아까 전에는 어때? 산소 포화도와 산소의 적혈구의 양은 관계가 없더라. 이런 것들. 그렇게 관계없는 걸 내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더라. 이런 것들 배워갈 거야. 세 번째는 습관을 매주 고칠 거야. 절대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서 글을 읽고 본인의 기억으로 푸는 그딴 이제 요즘 그거 많이 고쳐졌을 거야. 그런 짓은 하면 이제 큰일 나 안 나? 큰일 나지. 알았지? 그런 연습을 세 가지를 계속하면서 가다 보니까 물론 딴 국어 선생님이 더 좋으면 가도 돼. 상관없거든. 난 또 자신 있어. 선생님 어느 정도 자신이냐면 내 거를 한 이 정도 듣고 나면 딴 수업을 거의 듣기가 쉽진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지금 제자들이 곳곳에서 계속 나한테 의견이 나오고 있어. 딴 수업을 학원에서 억지로 들리는 학원들도 있거든. 왜냐면 큰 학원들에서 재종반 이런 데서 그럼 걔네들이 와서 못 듣겠대. 선생님 수업 안 하니? 난 재종반 수업을 안 하니까.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거든. 너희들도 잘 따라와봐. 알았지? 그러면서 복습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 주는 자료 잘하고 제일 중요한 건 천지문. 제발 천지문을 밥 좀 먹었으면 천지문도 좀 먹어. 제발 부탁이니까.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굉장히 좀 유식해질 거야. 그걸 좀 부탁하겠어. 알았지? 자, 마지막 문제 보자. 시 한번 봅시다. 시를 볼 때 먼저 제목을 보라 그랬죠? 이용학,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었대. 2번 시, 율포의 기억. 대박이 뭐냐면 진짜 율포란 해수욕장이 있어 얘들아. 12쪽 펴. 율포가 있어. 어디냐면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어. 선생님 고모가 살던 곳이어서 여기 어려서 해천이라 불렀거든. 해천 해수욕장을 많이 가. 거기가 율포야. 내가 거기 가서 많이 놀았어. 어렸을 때 까만 검정색 튜브 요즘은 없는 거 있거든. 뭔가 이 감성이 있는 그 튜브에다가 거기 가면은 전라남도에서 뻘이 장난이 아니야. 그 율포에서 뻘밭에 가잖아. 진짜 어디까지 빠져봤냐면 허리까지 빠져봤어. 갯벌 조심해야 돼. 너희는 물론 못 들어가 거기. 거기는 밭이어가지고 들어가면 혼나. 남의 농사터를 들어간 거야. 와 들어갔는데 쑥 빨려가지고 낙지굴 같은 데 들어가잖아. 쑥 빨려서 여기 지금 뭉개 있어. 그래서 혼자 가면 안 돼. 이거 나와야 돼. 누가 땡겨줘야 돼 이렇게. 어렸으니까 엄마가 땡겨줬지. 그러면서 돌아다녔던 기억도 있어. 율포는 진짜 있는 곳이야. 자, 그 다음 보자. 제일 먼저 시를 볼 때 뭘 봐야 돼? 34번을 봐야 되겠지. 34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문학작품 속의 공간의 의미는 주제가 그 공간 속에서 어떤 체험을 하는지에 따라 공간 동그라미 어떤 체험 동그라미 하는지에 따라 드러나기도 하고 공간을 이루는 요소들의 성격에 의해서 형성 공간을 이루는 요소 동그라미 성격 동그라미 형성 동그라미 가의 공간적 배경인 집은 집 동그라미 일반적으로 친숙함과 평온함을 상징하는 공간이지만 끊고 작품에서 화자의 비극적 체험과 결부되면서 비극적 체험 동그라미 일반적인 의미와 다른 의미의 공간 동그라미 나타난다. 끊고 한편 나의 뻘밭은 뻘밭 동그라미 그곳을 이룬 요소들에 대한 화자의 관찰과 사색이 이루어진 공간으로 관찰과 사색 동그라미
화자에게 힘찬 생명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힘찬 생명력 동그라미 동시에 끊고 고된 노동이 이루어지는 고된 노동 동그라미 현장으로 형상화된다. 아, 이런 게 나오는구나. 자, 그럼 가시부터 읽어봅시다. 가시.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갓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우리 집 동그라미 아닌 것 동그라미 아니고 동그라미 아버지 침상 동그라미 최후의 밤 동그라미 풀벌레 소리 풀벌레 동그라미 가득 차 있었다. 어떤 상황이니? 아버지 돌아가시려고 하나 보지? 자, 그다음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러시아 어디래? 애써 잘해온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었고 말도 없었고 동그라미 아무를 만내 파손도 서롱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완전히 잊으셨다. 동그라미 목침을 반드시 벤 채 돌아가신 모습을 보여주나 봐. 충분히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어때? 어느 시골집에서 아버지가 이불에 누워 계시는데 주무시는 거 아니야? 아니지. 영면에 들어가신 거야. 그런데 어때? 여기는 낯선 공간이지. 우리 집도 아니야. 나에겐 되게 불편해. 그리고 아버지는 최후의 밤을 맞이하시고 근데 계절은 언제니 얘들아? 여름이겠지.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자식들이 앞에 있는데 말도 없었고 참 그래도 이게 다행인 거야. 보통 요즘의 현대사회는 임종을 나 죽을 때 아마 아무도 옆에 없을 수도 있어. 임종을 거의 못 봐. 혼자 가. 옛날엔 대충 돌아가실 것 같으면 근처로 가거든. 거의 못 보더라고. 근데 완전히 잊으셨대. 목침을 반드시 벤 채. 그 다음 다시 뜨지 않는 두 눈에서 여기서 어때? 사망의 돌아가심을 본 거지. 다시 뜨지 않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깔아앉고 꿈의 꽃봉오리 동그라미 얘들아. 이제 꿈도 사라진 거야. 죽으면 가는 거야.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르쳤다. 심장 동그라미 정지 동그라미 확실히 돌아가신 거지 이제. 때늦은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 이은 늙은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낯을 덮었다. 이거 뭐니? 이거 하얀 거 덮는 거. 맞지? 이거 눈 덮고 낯을 덮었고 우리는 머리맡 엎드려 있는 대로 울음을 다 울었다. 울음 동그라미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했어. 자, 이 시는 뭐니? 그냥 아마 좀 젊었을 때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되게 충격적인 장면에 풀벌레 소리 있는 그날 그 울음소리가 어때? 어찌 보면 슬픔에 대한 울음 같기도 하면서 미묘하게 교차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 자, 문제로 한번 가보자. 가나의 공통점 풀 수가 없겠지?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어. 한번 읽어보자. 기억. 타지를 떠들며 가족들을 부양한 아버지의 고달팠던 삶이 드러난다. 기억.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잘해온 아들과 딸 이랬어. 노령은 보니까 러시아 영토야. 와, 러시아까지 다니면서 애써 잘해온 아들과 딸이야. 어때? 타지를 맞겠지? 떠돌며 가족을 부양한 아버지의 고달픈 삶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겠지. 오케이. 니은.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깔아앉고 아버지가 생존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다는 거 어때? 가능하겠지. 디귿. 때늦은 의원이 갔다는 거야. 상태를 살핀 의원이 도착하기 전에 아버지가 이미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 가능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야. 자, 그 다음 보니까 단풀 문제가 없어. 나아가 보자. 율포의 기억.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어머니 동그라미, 나 동그라미, 바다 동그라미.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푸른 물 동그라미.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나간 후 꿈틀거리는 검은 뻘밭 때문이었다. 꿈틀거리는 검은 뻘밭 동그라미.
뻘밭의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들, 숨쉬고 사는 것들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 숨쉬고 사는 것 동그라미, 힘 동그라미. 여기까지 끊어. 시 끊으라는 게 이런 게 끊는 거야. 여기까지 끊어. 여기는 어떤 상황이니? 등장인물은 어머니와 나지. 어머니가 나를 어디로 데려갔니? 바다로 데려갔어. 파란 바다 보여주면서 수영해라가 아니라 뭐야? 바닷물이 썰물로 쫙 밀려 나갔을 때 거기에 살고 있는 숨쉬고 사는 생명의 그 힘을 뻘밭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되게 생각 있는 엄마고 생각 있는 자식이겠지. 끊어. 그 다음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왜 무릎을 꺾는 것일까? 무릎 동그라미. 깊은 허리를 굽혀야만 할까? 허리 동그라미. 생명이 사는 곳은 왜 저토록 쓸쓸한 맨살일까? 맨살 동그라미. 여기까지 또 끊어. 어때? 무엇인가를 만나면서 주워가면서 어때? 뻘밭에 가서 주워가면서 뻘밭 가봤니 얘들아 혹시? 재밌어. 조심만 하면 돼. 뻘밭에 가면 진짜 푹푹 빠지면서 어때? 조개 주우려고 하면 무릎 꿇고 파야 돼. 그리고 어때? 낙지 같은 거 잡으려면 무릎 꿇고 해야 돼. 허리도 숙여야 돼. 딴 사람한테 무릎 꿇고 허리 숙이는 거를 비유할 수 있겠지. 딴 사람한테 무릎 꿇느니 안 꿇으니? 안 꿇지. 허리 숙여 안 숙여? 안 숙이지. 맞지? 근데 어때?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는 어때? 사람은 어쩔 수 없더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생명은 왜 저토록 쓸쓸한 맨살일까? 맨살. 조금 해석이 여러 가지로 분분할 것 같아. 뻘밭을 보고 맨살이라고 얘기한 것 같긴 하거든. 왜냐면 바닷물이 빠졌잖아. 왜 맨살인 걸까? 모르겠어. 그 다음 가보자.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저 무의한 해조음을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해조음, 파도 소리야. 여기 위에 올라가면은 어디 돌아다니다 보면은 해조음이랑 예식집들이 있어. 되게 많어. 이제 들어보면 바다 파도 소리구나. 자, 똑같이 반복된 거지. 물 위에 집을 짓는 새들과 새 동그라미. 각혈하듯 노을을 내뿜는 폭우를 배경으로 폭우 동그라미. 성자처럼 뻘밭에 고개를 숙이고 자, 고개를 숙이고 동그라미. 먹이를 건지는 슬프고 경건한 손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손 동그라미. 약간 어떤 느낌 드니? 이런 게 이제 영향을 다 주는 건데 너희는 상상력이 아직은 좀 부족할 거야. 어떤 상상력이냐면 그 누구지? 밀레인가? 그 이삭줍기라는 그 그림이 있어. 그 그림 생각해 보면 어때? 만종이었나? 거기에 보면은 황혼 속에서 어때? 밭에서 이렇게 부인들이 이렇게 죽는 거에 이 경건 그 되게 경건한 그림이거든. 그런 걸 보면서 아마 이것도 느끼면서 어때? 문정희 시인이 이것을 같이 교차하면서 썼을 것 같아. 어때? 우리가 먹이를 잡기 위해 어때? 생명은 바다는 생명의 어떤 중요한 먹거리를 얻을 수 있는 곳이지. 거기에 어때? 파도 소리나 이런 걸 듣게 하는 낭만이 아니라 맨살에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우리가 살기 위해 잡는 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그럼 가시하고 나시는 어떤 연결이 있었을까 얘들아? 간단하지. 아버지의 이야기와 어머니 이야기, 아버지의 가르침과 어머니의 가르침 또는 아버지의 그리움과 어머니의 그리움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 나 이 시 해석 안 봤어 얘들아. 지금 혼자 떠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이 무슨 난해한 시 해석이니? 아니지. 자, 그러면 다시 33번을 가보자. 4번 리을.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왜 무릎을 꺾는 것일까?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태를 나가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어때? 답은 쉽게 나왔지. 4번 각자의 이익만 이런 거 아니지? 4번이 답입니다. 5번 자, 바다의 해조음 들려주기 위해서 아니다. 단순히 바닷소리 들이 아닙니다. 답은 4번으로 금방 나왔습니다. 32번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1번 색채의 대비를 통해 사물의 속성을 부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색채의 대비 얘들아 어떠니? 색채의 대비라 그랬어. 대비 색채의 대비 두 개 대비를 해야 되겠지. 풀빛에 색채의 대비 있니 없니? 없지. 틀렸지? 그냥 틀린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동일한 시행의 반복을 통해
어때? 동일한 시 반복됐니 안 됐니?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랑 일찍이 어머니가 바다에 데려간 것 어때? 두 개 반복됐지. 그러면서 뭐 어때? 시적 의미를 강조. 이런 거 따질 필요 없다 그랬지. 반복하면 무조건 강조. 또는 시 뭐야?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돼. 3번.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하여 향토적 분위기.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했어. 근데 러시아가 향토적이야? 전혀 아니지? 아웃. 4번.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애상적 정서를 심한다. 이런 말이 어렵다 그랬지. 청각적인 거 찾으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여기서 뭘 찾아야 돼? 애상적 정서를 심화한다. 애상. 어떤 느낌입니까? 너희 애상이란 말 알아? 슬픈 어떤 기분이야. 겨울 애상 이런 말을 쓰거든. 이게 되게 느끼기에 요즘 너희한테 감정이 거의 없는 거야. 어느 날 연인이 헤어졌어 겨울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겨울이 됐어. 그 여인은 아직 나는 여자친구가 없어. 내 헤어진 그 장소를 지나가면서 마음 싹 시린 거 있지. 그거를 애상이라 그래. 알았지? 어쩌면 사랑의 상처인데 뭔가 이런 거야. 그걸 애상이라 그래. 아름다운 감정 중에 하나야. 인간만이 가지는.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애상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나시에서 애상이 있어? 아, 낙지에 대한 애상 막 이런 게 있어? 없지. 5번 반어적 표현 땡 끝났어. 자, 그 다음 34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리게 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습니다. 4번 나는 왜 저토록 쓸쓸한 맨살일까 하는 구절을 통해 끊어. 화자가 뻘밭을 관찰하고 사색함으로써 끊어. 뻘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말 바꿔놨지? 부정적인 인식이 밑줄. 어때? 부정적인 인식이야? 긍정적인 인식이겠지. 단어 살짝 바꿔놨지. 답은 4번이었습니다. 어때? 자, 얘들아. 이제 우리가 주주 거기에 대한 것만 하나 더 풀면 되고 무화가 약간 난이도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 지금까지 보면은 얘들아 지금 이제 선생님이랑 푼지 지금 1시간 반 정도 지났거든. 민서야 이제 기분 어때? 좀 덜 나쁘지? 얘들아 기분 좀 어때? 아까 전보다 덜 나쁘지? 가영아 포기할 정도는 아니었지? 막상 듣고 나니 승찬이 어때? 맞지? 이거야. 우리가 이 간극을 줄여가야 돼. 아까 전에 너희들 표정이 어땠냐면 아, 오늘 다 퇴원할 분위기였어. 나도 이제 쉬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아, 사실 일요일 이 시간만 되면 되게 흥분을 해 내가. 왜냐면 내가 쉰 날이 잘 없거든. 근데 이게 끝나고 조금만 일하고 나면 끝나. 그럼 나에게도 아름다운 인문학적 시간이 시작돼. 그리고 내일은 효도 관광을 내가 정말 우리 어머니에게 세상에 없던 여행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어. 그래서 나 설날 때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잠깐 여행을 갈 거야. 근데 되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뭐 여행을 간다고 특별히 흥분되지 않아. 난 가서 이제 개고생을 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에게 뭘 해드릴 수 있다. 이것도 너무 기쁜 일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시간 되면 흥분하는데 너희들한테 오늘 보여주고 싶었던 건 이거야. 되게 중요한 수업이었어. 처음에 그 기분과 막상 해석해보니 내가 착각을 했다는 걸 너희들이 오늘 배웠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게 아니란 것을 굳게 믿고 문제를 뚫고 가는 돌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너희는 올해 수능에 크게 성공할 수 있겠지. 알겠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새해 복 많이 받길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쓰는 중국어 표현으로 신닝 콰일라라는 말을 해주겠어. 간단해 중국말은. 신닝 콰일라 신년. 신닌 맞지? 콰일라 쾌활하세요 라는 뜻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신닝 콰일라 셰셰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